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대도 조세영 17번째 구속입니다. 예, 자 19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세영 씨가 출소한 지 2달도 안 돼서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그 조 씨가 그 교도소 동기 한 명과 지난달 말부터 또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제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면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제 3,300만 원 상당의 이제 금품을 훔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이 저녁 시간대에 불 꺼진 빈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채 이제 몰래 집에 침입을 해서 뭐 현금과 귀금속 또는 이제는 뭐 명품 가방, 뭐 코트 이런 걸 이제 훔치는 이제 고전적인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찰이 이제 범행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해서요 공범을 검거했고 지난 17일엔 조 씨도 함께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지난 19일 이 법원이 증거 인멸 및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했고요. 이 절도 금액을 보면은 3,3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좀 만약에 초범이었다면은 이 정도로는 구속영장이 잘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반 절도의 경우에는 뭐 영장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피해 변제 및 형사비가 되면 뭐 벌금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특수절도나 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낮아도 뭐 영장이 이제 발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뭐 절도 금액과는 별개로 이제 재질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 씨의 경우에는 현재 나이가 84살입니다. 절도 행각으로 인생의 절반인 40년 이상을 이 교도소에서 보낼 정도로 상습범이었는데요. 가장 최근만 해도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제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 원대 금품을 훔쳐 이 같은 해 6월 구속이 됐는데요. 당시 이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지만 단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제 누범이라고 해서 출소한 후에 3년 안에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이 벌금형 처벌이 안 되고요. 오히려 형을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딱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조 씨의 경우에는 이번처럼 뭐 3번 절도가 아닌 단 한 번의 절도를 했더라도 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예. 참 그 조 씨가 이번 사건까지 합치면은 총 17번째 구속 수감되는 건데 한때 그 대도라고 불리던 조 씨가 좀도둑으로 전락한 걸 보니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참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이런 그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절도였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각종 언론 매체에서 대문짝만하게 이제 다루진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다루는 건 역시 이제 조세영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조 씨는 1970년부터 80년대 이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이 수억 원대 금품을 털어 이제 그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서 대도 또는 이제 현대판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 어음 사기를 저지른 이 장영자 씨의 이제는 다이아몬드를 훔친 일화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이후 그는 1982년 구속이 돼서 15년 수감 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에는 이 선교 활동을 하며 종교인의 삶을 살았고요. 1999년에는 한 경비업체 이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 대학에서 범죄 관련 특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16살 연하의 이제 여성과 결혼해 새로운 삶을 이제 사는 듯했지만 2000년 11월경에 이제는 신안 간증차 이제 방문한 일본에서
빈집 털이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검거돼 일본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참. 다시 이젠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조 씨가 전성기를 보냈던 1970년과 80년대와는 달리 지금은 이제 주택 인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그렇죠. 집마다 보안 장치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과거처럼 집에 고액의 현금이나 뭐 고가의 기증품을 보관하는 일도 거의 없고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조 씨가 과거처럼 뭐 담이나 벽을 타고 몰래 집에 들어가 큰 돈을 훔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렇다 해도 CCTV로 금방 발각이 되니까 이제 좀도적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예. 뭐 시대가 바뀐 만큼 조 씨도 절도에서 좀 손을 떼야 되는데 아직 과거의 습관을 지금 버리지 못한 거죠. 신앙 생활에 또 경비업체 자문위원회, 또 대학 강의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결혼까지 한, 만약 거기까지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렇죠. 들어요. 네. 예. 조세영 씨도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디 이번 절도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역학조사관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입니다. 예. 자,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한 이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유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병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지원금을 지급하려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꼭 보내세요. 이런 메시지가 가끔 오는데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방역 지원금이라는 걸로 해서 속여서 오는군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전화나 문자로 신분증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네. 어떤 경우에도 이 전화나 문자로 이 개인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 점은 우리가 뭐 계속 상기를 해야 될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은 먼저 사기범이 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이제 질병관리청에 이제 역학조사관으로 소개를 한 뒤에 이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SNS로 좀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면 이 사기범이 이 정보와 또 계좌번호를 활용해서 해외결제 송금 서비스에서 뭐 수백만 원을 빼내는 이제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럼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걸 보면은 특히 사기범이 전화 도중에 SNS로 질병관리청 인터넷 주소를 보낼 테니까 눌러서 한번 들어가 봐라 라면서 가짜 주소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 주소를 눌러서 접속을 하면 순간적으로 악성 어플이 설치가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어플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통장 사진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계좌번호도 알아내 또 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간의 보이스피싱은 보통 경찰, 검찰 같은 이제 수사기관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사칭했는데 이번에는 또 역학조사관을 사칭한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코로나로 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인데 이걸 또 악용하는 그런 악마들이 있네요. 예, 그 재난지원금 때도 좀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도 결국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좀 범죄 형태가 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거부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항상 백신 프로그램을 까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게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어플을 설치하는 건 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스미싱이라고 해서 클릭하는 순간 웹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다 뺏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이제 좀비 핸드폰으로 만들어서 피해자 핸드폰을 자신들이 다 들여다보고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좀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그 보안 설정에 가면은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한 번 더 확인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